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난리 났네요. 이재명 정부 확실하게 미국에 찍혔습니다. 트럼프한테만 찍힌 것이 아니라 미국 하원에 찍히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세출위원회가 예산 부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한국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에만 유리하게 법안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펴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 하원에서 말이죠, 미 무역대표부로 하여금 한국에서 지금 펴고 있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이거를 조사해서 보고하라 라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미국의 야당과 또 여당 공이 같이 지금 한국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규제법, 반플랫폼법 그러지 않아도 그것이 관세 협상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그런 법을 만들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할 경우에 그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 하원에서까지 쌍심지를 켜고 있습니다. 지금 미 하원의 세출위는 말이죠, 상무, 법무, 과학 등 관련 기관에 2026 회계연도 예산을 공개했는데요. 법안을 설명한 공식 문서인 하원 보고서를 보면 외국에서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검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미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중국에 소재한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가 만드는 그런 반플랫폼법, 디지털 규제법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를 이 안에 보고서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USTR이 유엔의 플랫폼법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에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라. 만약에 이런 법안이 정말로 한국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이것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무역대표부가 조사해서 보고하라라고 지금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한국이 어떤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걸 운영함으로써 미국 기업에 지장이 가는지 손해가 가는지 이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의회 이런 입장은 말이죠, 최근 우리 정부의 디지털 장벽을 미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그러잖아도 미의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미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만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있죠. 다시 말해서 뭐 허위 조작 근절법 뭐 이런 거, 이게 유튜브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페이스북이라든지 미국 빅테크 기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지금 한국 정부가 검열권을 행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허위 조작 근절법 이거는 검열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 같은 거는 말이죠, 이 자유시장 경제를 완전히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기업을 자기들이 손아귀에 놓고서 지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한국 정부가 이번에 이제 쿠팡을 갖다가 그 개인정보 유출,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놈이 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핑계 삼아 가지고 쿠팡의 영업 정지를 한다든지 쿠팡의 기업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플랫폼 규제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수했는데 반대급부로 받아들는 것이 플랫폼 회사에 대한 가혹한 차별이면 끔찍한 그림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지금 이제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만약에 이 플랫폼 회사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이런 거를 갖다가 차별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가 발동돼 가장 이득을 본 것은 한국 기업들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 관세를 때려가지고 중국 기업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미국 때문에 중국 기업이 거의 보수작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익을 본 것, 반사 이익을 본 것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라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때려주는 바람에 한국이 이익을 본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 오히려 미국 기업을 차별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사실 뭐 그런 점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의 어떤 덤핑 같은 걸 못하게 막아버리고 말이죠.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 누르는 바람에 사실은 한국이 덕을 보는 거거든요. 반사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중국을 유리하게 하고 미국을 불리하게 하면 그 적반하장 아니냐. 배은망덕 아니냐. 그렇죠. 아니 우리가 미국 때문에 덕을 본 건데 중국 기업한테 유리하게 하고 미국에 불리하게 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 법안을 만든다면 그것은 미국에서 볼 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무역대표부도 그렇고 지금 뭐 상하원도 그렇고 미 행정부도 그렇고 한국이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허위 조작 근절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왜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무슨 정보를 갖다가 허위로 조작하고 뭐 유통하고 그러면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물리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검열권을 지들이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허위 조작 정보인지를 누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검열이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법인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업을 갖다가 빅테크 기업을 갖다가 죽이겠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미국으로서는 이걸 갖다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정부가 지금 중국에 셰시하면서 또 지금 시진핑을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시진핑에 대해서 뭐 시진핑이 한 말이 뭐 공자님 말씀처럼 뭐 어쩌고 또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이게 배움이 짧다 보니까 적절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거기서 공자가 왜 나와? 아니 뭐 시진핑가 공자야? 도대체가?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아는 게 공자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데나 갖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아부하려다가 사고 쳤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 정부가 큰 사고를 치고 있다. 미국을 갖다가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트럼프한테 까불면 어떻게 된다? FAFO가 다시 생각나죠? FAFO. 그래서 결국 미국에 까불다가 뭐 니카라과 쿠바 전부 다 얘들 다 좀 나락하게 생겼는데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고 와서 세시는 하고 왔지만 이게 계속해서 미국에 지금 찍히고 있는데 이재명 자기 혼자 좋다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 시진핑이 좋다, 나는 시진핑이 좋고 나는 트럼프가 싫다. 그럴 수도 있어. 시진핑이 말이 없고 그냥 가만히 묵묵히 있으니까 시진핑가 만만해 보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볼 때 시진핑이야말로 진짜로 그냥 제가 까부는 거 뭐 샤오미 폰인지 뭔지 폰을 꺼내가지고 뭐 셀카를 찍고 뭐 그런 것들을 그냥 그 표정을 보면 말이죠. 정말 귀엽네 이런 표정이던데 그냥 뭐 까불까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마치 무슨 손자가 무슨 뭐 할아버지 앞에서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이 시점이 얼마나 나빴습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마두로를 잡아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런 시점에 그렇게 이제 또 연출을 한 거야.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친중 이재명으로 외신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번에 뭐 완전히 찍힌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말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미국 기업을 갖다 불리하게 하고 중국 기업에 유리하게 했을 경우에 분명히 이제 제재가 들어오거나 내지는 보복이 들어올 텐데 그거는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결국 그 감당은 누가 하느냐? 기업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기업에 다니는 우리 직원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간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결국은 자기가 선출한 지도자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운명 지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 수준에 맞는 그런 지도자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지도자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좌파들은 말이죠. 뭐 이재명이가 5년이 임기가 짧으니 뭐 그런 소리를 벌써부터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하는 놈들이 정말 정상적이 아니라 크레이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여튼 크레이지한 놈들은 몽둥이가 약이죠. 원래가 크레이지한 놈들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쨌든 간에 저 크레이지한 놈들을 갖다가 우리가 확실히 제압하고 다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산삼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더 산삼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 지금 캠페인을 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구입하시면 바로 또 강실업 TV의 후라는 구조니까 여러분들 건강도 챙기시고 강실업 TV도 챙겨주십시오. 강실업 TV입니다.